자, 이거 한번 보시겠어요? 유턴이 될 정도입니다. 굉장히 유연한 팁의 탄성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저희 인슬레이블의 대표적인 베이트 피네스 로드인 엘세라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엘세라 자체는 휴대성이 매우 높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행기를 타실 때도 기내에 휴대하고 타실 수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낚싯대는 대부분 수화물로 맡기시게 되는데 사실 파손에 대해서 항공사들이 면책 조항을 두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책임이 없다라는 데 동의 서명을 하시게끔 하죠. 사실은 굉장히 값비싼 고급 로드, 가격을 떠나서 어쨌든 중요한 우리가 여행을 가면서 낚싯대를 가져가면 매우 중요한 장비가 로드인데 사실은 공항에서 수화물로 맡겼을 때 현지에서 파손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경우들도 왕왕 있습니다. 엘세라의 경우에는 기내에 직접 휴대하고 탑승하실 수가 있습니다. 특히 탑승하시고 나서 무릎 사이에 이렇게 양 다리 사이에 두시고 가셔도 절대로 문제가 안 되고요. 또는 이 상태로 그대로 오버헤드 캐빈에 머리 위에 있는 수화물 칸에다가 직접 수납을 하셔도 안전하게 가지고 가실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엘세라의 경우에는 3피스 로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사실 3피스 로드에 익숙하지가 않으시죠. 일본에서는 지금 3피스, 4피스 또는 5피스까지 다양한 모바일 로드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추세고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데 한국의 앵글러 분들은 사실은 1피스 로드나 많으면 2피스 로드가 대부분 사용하시는 로드이기 때문에 3피스 로드에 대한 왠지 모를 거부감 또는 과연 3피스면 연결부가 2개나 되는데 이 부분에서의 뭔가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에 대한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희가 올려놓은 최근에 베스 51cm를 잡는 영상에서 사용했던 로드가 바로 이 엘세라입니다. 3피스로 제작되었지만 사실은 스피곶, 그러니까 연결부에서 발생하는 뒤틀어지는 현상, 그러니까 큰 고기를 잡았을 때 가이드가 이렇게 돌아가는 그러한 현상들도 전혀 발생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조사에서 권장하는 바는 이 스피곶에 체결이 된 요 블랭크, 나와 있는 이 블랭크의 부분이 1에서 1.5cm가 유지된다면 정상적인 로드의 체결 방식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로드에 과도한 하중이 걸렸을 경우에 스피곶에서의 파손이 일어날 수는 있습니다. 그 부분만을 지켜주고 만약에 사용하신다면은 로드에 대한 파손 걱정은 전혀 없습니다. 또 한 가지가 이제 휨새라고 이야기하는 이 커브, 로드의 커브가 분절이 많을수록 자연스럽지 못한다는 이제 편견을 가지고 계실 수 있어요. 근데 지금 제가 이렇게 휘어보고 있는데 이것이 3피스로 보이시나요? 네. 제가 알려드리지 않으면 어느 부분이 스피곶, 그러니까 연결부인지 전혀 눈치채지 못하실 겁니다. 이것이 이제 피시맨사가 가지고 있는 기술력입니다. 대부분 이 정도의 휨새나 커브, 이 정도의 커브가 나오면 원피스 로드라고 생각하거나 아니면 잘 만들어진 투피스 로드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엘세라는 3피스 로드인데도 불구하고 매우 자연스러운 커브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고 자연스럽지 않은 커브가 낚시에 미치는 영향은 실제로는 사실은 기분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자연의 어떤 물리적인 법칙에서 우리가 보더라도 자연스러운 커브가 나온다라는 것은 매우 하중 분산이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별도로 제가 추후에 사축 카본의 물리적인 특성과 장점에 대해서 별도로 한번 다뤄보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만, 오늘은 엘세라의 특징에 대해서 사축 카본을 약간 가미해서 설명을 드리는 걸로 대신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엘세라라는 로드가 무엇 때문에 이 3절로 만들어졌을까? 과연 휴대성만을 목표로 3절로 만들어 놓은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사실은 개발사인 피시맨의 아카츠카 케니치 사장은 이것이 3절로 제작된 이유는 휴대성 때문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로드가 만들어질 때에는 많으면 우리나라에서는 2절을 사용하고, 아니면 베스나 또 다른 쪽에 고가 로드들이 원피스가 많은데요. 사실은 소재가 원피스의 경우에는 한 가지 소재로 테이퍼 형상, 그러니까 앞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형태, 전형적인 로드의 형태죠. 그렇게 말아서 제작이 되는 거죠. 뭔가 일체감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이 갖는 단점은 모든 로드의 이 섹션별로 물리적인 특성들이 하는 역할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게 나와야 되는데, 그 물리적인 특성이 거의 동일하고 두께만 달라지는 형태로 설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설계에 있어서 원하는 제작자의 개발 방향을 충분하게 맞추기가 쉽지 않다라는 점이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보시는 이 엘세라는 피시맨의 아카츠카 사장이 추구하는 캐스터빌리티,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뭐라고 할까요? 던짐성이라는 말은 없지만 뭐 굳이 만든다면은 그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잘 던질 수 있는 캐스터빌리티가 높아야 된다. 즉 가벼운 무게부터 무거운 무게까지 전부 캐스팅이 원활해야 된다라는 요구를 충족시켜야 되고, 두 번째로 생각했던 것이 백래시입니다. 사실 엘세라는 스펙 자체가 1에서 7g 루어를 캐스팅하는 것이 이 루어의 레인지입니다. 이 루어 범위에서 1g도 던질 수 있고 7g도 무리 없이 던질 수 있으려면 사실은 로드 자체에 던질 수 있는 커패시티가 원하는 방향으로 설계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일반적인 로드들은 가장 낮은 그람수의 루어와 가장 높은 그람수의 루어가 사실은 달아서 던져보면 느낌이 좀 다를 수 있죠. 좀 무거운 쪽이 가벼운 쪽에 좀 던지는 특화를 시켜놓은 로드들은 무거운 최대 무게를 달았을 때 좀 불안함을 느낀다던가, 아니면은 가장 무거운 쪽의 무게를 원활하게 던질 수 있으면 표기되어 있는 가장 낮은 무게의 루어를 던질 때는 일반적으로 베이트 로드의 경우에 백래시 등을 이제 심하게 경험할 수가 있는데, 엘세라의 경우에는 1g에서부터 7g까지 표기된 모든 루어를 던지는 데 있어서 각 로드별 이 1, 2, 3번의 섹션이 맡고 있는 역할이 다릅니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무게를 던질수록 이 팁 부분의 블랭크를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중량이 있는 무게를 던질수록 이 중간 부분으로 가운데 블랭크의 형태로 사용을 하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같은 소재로 이 로드 한 대를 말아서는 경량 채비를 날릴 때의 유연함, 그리고 중량 채비를 날릴 때의 어떤 복원력 내지는 반발력, 그리고 고기가 생각지 못하게 큰 것이 물었을 때 이 버트부가 해줄 수 있는 강성, 이런 것들을
동일한 소재로 제작해서는 충분하게 만족시킬 수 없다라는 것 때문에 3피스로 제작이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가장 합리적인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로드가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은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가벼운 루어에서부터 7g이라는 무게의 루어까지를 자유자재로 날릴 수 있다라는 부분이었고요. 또한 3절에서 오는 휴대성, 기내에 우리가 비행기를 타고 해외로 여행을 가면서도 부담 없이 옷을 보관하는 캐리어에 이렇게 중형 캐리어면 대각선으로 넣으시면 들어가고요. 대형 캐리어면은 세로로 넣어도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 어떤 휴대성이 높다. 이 부분이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사축카본에서 오는 탄성과 또 강성, 그리고 적절한 복원력과 반발력,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는데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보자면 개발사에서 추구하는 부분은 이런 부분입니다. 첫 번째로는 어떤 무게를 던지든 백래시가 나게 하지 않는 그 역할은 릴이 아니라 로드가 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릴 세팅을 우리가 어떠한 무게에서 잘 해놨다고 하더라도 무게가 달라지면은 백래시를 심하게 겪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는 로드의 어떤 물리적인 특성, 그러니까 사용자가 던지기 위해서 느끼는 이 캐스팅 역학적인 요소가 사실 달라졌기 때문에 그런데 그런 부분을 엘세라는 각 섹션별의 별개로 설계된 특성에 의해서 커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작은 무게부터 최대 무게까지 던져도 별도로 릴 세팅을 하지 않고 만지지 않고 백래시를 나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사용하는 세팅법은 다이와 릴의 경우입니다. 메카니컬 드랙을 최저치, 그러니까 스풀을 좌우로 흔들었을 때 까딱거리지 않는 정도까지 풀어주고요. 그리고 마그네틱 브레이크는 20까지를 기준으로 바람이 불지 않으면 5 또는 더 가벼운 걸 날리면 뭐 4, 3까지도 사용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백래시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엘세라가 가지고 있는 로드적인 특성은 첫 번째로는 백래시를 내지 않는다. 던지는 데 있어서. 그리고 두 번째는 백래시만 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원하는 위치에 우리가 눈을 고정하고 내가 직접 루어를 보지 않으면서 던져도 핀 스팟에 정확하게 루어를 꽂아 넣을 수 있다. 즉 이제 예리한 정확도를 장점으로 둘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로는 5피트 2인치라는 짧은 길이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던졌을 때 굉장히 먼 거리를 날릴 수 있습니다. 베스를 잡은 영상에서 보시면 2g짜리 채비를 제가 사용을 했는데 2.2g의 하드베이트 그리고 2g대의 지그헤드와 소프트베이트 조합으로 이런 비교적 넓은 수로에서 반대편 엣지까지 정확하게 보낼 수 있다는 점, 생각보다 굉장히 비거리가 많이 난다. 이것은 장점이 되겠고요. 또 블랭크적인 특성 이외에도 이 가이드가 티타늄 스테인레스가 조합이 된 대구경 가이드가 쓰였습니다. 로드의 스펙이나 길이에 비해서는 굉장히 구경이 큰 편인데요. 이유는 이미 이 사축 카본이 갖는 감도적인 면이 매우 뛰어나기 때문에 사실은 가이드를 굳이 마이크로를 쓰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가 어떠한 라인도 선택해서 쓰기 용이하도록 구경을 비교적 크게 설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일론이나 카본 줄을 사용하는 것은 마이크로 가이드를 써도 되지만 합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쇼크리더의 매듭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이드 통과가 원활하지 않는 경우가 있죠. 그래서 그런 합사 사용을 염두에 두고 가이드의 구경을 조금 크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말씀드리고 싶은 장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다만 사용하는 장소가 어디든 계류로 치자면 꺽지 쏘가리, 산천어, 송어, 또 강에서는 베스나 강준치, 블루길 여러 가지 어종들 우리가 루어 낚시를 하면서 뜻하지 않게 잡을 수 있는 대형 어종부터 작은 어종까지 모두 커버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또 가까운 어항, 그러니까 내항에서의 락피싱 낚시, 볼락도 그렇고 전갱이, 우럭, 여러 가지 쏨뱅이 같은 여러 가지 근해 고기들 잡는 데 있어서도 루어의 웨이트만 1에서 7g을 지킬 수 있다면 어종에 상관없이 또 크기와 무관하게 잡을 수 있다. 이것은 매우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모쪼록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께서 로드를 직접 구매하시고 또 사용하시면서 충분히 이 로드에 대한 특성을 파악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필드에서 여러분과 함께 재미있는 베이트 피네스 낚시 매우 기대하고 또 엘세라에 대한 관심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